안녕하세요. EBS 영어사 정승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어머님들을 한번 불러봅니다. 어머님들, 내신 3등급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 어디 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 트렌드 2021로 진행이 되는 오늘 영상. 자, 일단 내신 3등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관련 영상도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요. 반에서 5등 하면은 몇 등급인지 아시나요? 뭐 이래가지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내신 3등급은요, 고등학교에서 전체 인원의 11%부터 23%까지에 분포되어 있는 학생들을 내신 3등급이라고 합니다.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11%까지, 그리고 3등급은 그 다음에 23%까지가 되는데요. 자, 내신 3등급은요, 200명 중에서 23등부터 46등까지의 아이들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건가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전교에서 46등 하는 친구, 그러니까 3등급 중에서도 이제 4등급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 친구를 보게 되면은 46등은요, 방금 200명을 잡았었잖아요. 보통 한 반에 20명이라고 잡으면은 열학급입니다. 뭐 적당한 규모의 학교죠. 여기에서 그냥 전교 46등을 그냥 확 열학급으로 나눠버리면은 반에서 한 4.6등 정도라고 이런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한 번에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려 있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대충 나눠봤을 때는 전교 46등이니까는 열학급이라고 치면은 한 반에서 한 4.6등 정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에서 한 5등 정도로 잡아도 되는 겁니다. 반에서 5등 정도면은 4등급보다 조금 더 잘하는 3등급이 되는 건데요. 20명 반에서 5등이다. 이 공부를 못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자기보다 못한 아이들이 15명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댓글들이 뻔히 달려요. 제가 또 지난 몇 년간 댓글들에 또 시달렸지 않습니까? 반에서 5등이 어떻게 잘하는 거냐. 요즘 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뭐 공부 못한 애들도 많이 있는데 반에서 한 1등 해도 모자란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개인의 생각들도 있고요. 저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보려고 해요. 20명 중에서 반에서 5등이다? 그러니까 저 하여튼 교직 경험을 따져봐도요. 20명 중에서 반에서 하여튼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이들은 성실한 아이들이죠.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3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조금만 시험 못 보면 바로 4등급이 되는 아이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끝에 있는 아이들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하면 4등급이 되는데, 자, 내신에서 이제 3자가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3등급의 3자가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어머님들께서 반에서 한 5등 정도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대학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질문입니다. 반에서 5등 정도 한다. 학교 때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에서 5등 정도 한다. 반에서 5등 정도 하면은,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뭐 과밀학급이라서 40명, 50명, 심한 막 70명씩 한 반이었는데 그때 5등이라 어떻게 갔느냐라고 하지만, 지금도 20명 중에서 5등 정도 하면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요 정도 아이가 어디 대학을 갈 것인가. 우리 아이가 지금 반에서 한 5등 정도 하게 된다면 어디 정도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이 전형을 왜 제가 가지고 왔냐면은 학생부 종합은요, 스펙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펙이 들어가면은 내신에다가 스펙이 합쳐지기 때문에요. 이 학생이 그 내신으로 그 대학을 갈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교과는 뭐냐면은 보통은 내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내신으로 가는 건데, 물론 여기에도 뭐 수능 최저라든가 면접 같은 변수들이 좀 있지만 스펙 변수보다는 훨씬 더 그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그냥 이 내신선이 이 대학들의 선이다 라고 보셔도 되는데, 당연하지만 지금 입시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시게 되면은 학생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잠재력이 풍부하다면 이 내신보다도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소극적으로 좀 보죠. 내신 3점대의 대학들 한번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 출처는 우리 교사들이, 고3사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박건우 선생님의 수박 먹고 대학 간다에서 자료를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감신대, 서경대, 한성대, 강남대, 그리고 또 3점대의 대학들을 쭉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3점대. 요런 대학들이라고요. 반에서 4.6등, 5등 정도 하면은 이 대학들의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내신 3점대도 인서울 하던데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내신 3점대가 인서울 하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래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스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또 그런 거를 위해서 만든 제도이라서 좀 학생이 잠재력이 풍부하다면 활동 정말 열심히 했다면 내신보다도요 굉장히 좋은 대학들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학교 급에 따라서 뭐 특목고 자사고 이런 데들에서는 내신 점수가 좀 낮아도 인서울이 가능한 경우 있어서 그런 데들은 내신 3점대도 충분히 인서울이 가능한데 저는 보편적인 인문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대들도요 인문계 기준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특목고 자사고들이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요거는 딱 인문계 기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내신 3점대의 대학이라 그래가지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뭐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이런 데를 생각하셨다면은 거기는 전부 다 내신 2등급대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영고는 아니더라도요. 뭐 중앙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이런 데들은 역시 1점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신 경쟁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열심히 해서 3등급을 받아도 뭐 인서울,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뭐 가고 싶었던 그런 대학이랑은 조금 다른 대학의 리스트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 좀 조심스러운 게 이 대학들도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막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다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대학들은 1점대나 2점대들이 굉장히 많고요. 3점대는 요 정도라는 거. 그래서 이걸 아예 모르시는 것도 입시의 전략자한테 방해가 됩니다. 요 정도 하면은 어디를 갈 수 있느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또 여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영상들 계속 교육 트렌드로 제공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또 궁금한 것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